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저희 선친께서 1970년 음력으로, 그러니까 섣달 20하룻날, 바로 오늘입니다. 음력으로 섣달 20하룻날, 그러니까 1970년이니까 무려 53년 전이 되겠습니다. 제 선친께서 돌아가신 날, 즉 맞아 오늘이 제삿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한 전에 처음으로 저 부모님, 제 어머니께서는 19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선친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9에 제가 대학 졸업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출근하다 말고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무려 5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사셨지만 1992년 우리나라 72세로 사망하신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섣달 20하루, 바로 오늘. 그러니까 제삿날은, 오늘이 제삿날이면 제사가 드는 날은 어제 저녁이니까 어제 밤에 제 큰 아들하고 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제사를 지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 선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 무ля면 북지리라고 하는 바로 이 풍경,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해발 1206m의 문수산입니다. 그리고 이 문수산 중턱 여기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년 동안 산사 생활을 했던 축서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삼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 65년 만 2년을 이 절간에서 지냈었는데, 제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바로 이 고향 마을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고, 근데 그 위로 사실은 제 형님 되는 두 분하고 누님 되는 한 분이 한 4살, 5살 어린다. 이 무렵에 다 홍역으로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6남매인데 그러니까 아들 셋, 딸 셋이 될 수도 있었는데, 바로 위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형님 두 분, 참 너댓 살 된 어린 나이에, 근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보니까 젊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냐하면 16, 15살에 시집을 오셔갖고, 그러니까 한 20살 남짓 이런 무렵에 이제 돌아가신다니까, 저 형들과 누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뭐랄까, 이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해서 저 말씀드린 이 문수산 축서사에 가는 이 길에, 지금도 얼마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눈길이지만은 그때는 눈이 무릎까지 왔고, 이렇게 넓은 자동차 길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오솔길을 무릎까지 오는 눈을 그러니까 뚫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 축서사에 불곡을 들으셨대요. 말하자면 죽은 애들 대신에 아들 하나, 뭐
또 하나 좀 놔달라고 불금을 들으셨답니다. 바로 그 산길 이 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길입니다만 물론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눈길을 걸으면서 저를 놔달라고 빌으셨다니까 저는 늘 제가 또 이 추서사에 만 2년을 있었으니까 이곳을 가면은 늘 이제 이 눈길을 저를 놔달라고 빌러 오셨던 부모님 생각을 늘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기가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구 무량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량면사무소라는 이 간판이 보이시죠? 무량면사무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냐면은 저희 선친께서 젊은 날 20대 그러니까 30이 됐기 전입니다. 20대 말쯤 됐겠죠. 제 선친은 저보다 24살이 많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한 4살 우리 나이로 한 5살 되기 전에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기 아마 그해 봄이나 초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6.25 나기 직전에 그때 또 저희 선친께서는 젊은 날 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시골에서는 그래도 참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지방 면소 여기 무량면의 고향 면사무소에 면서기로 계셨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 무렵부터 물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 면사무소 이 건물은 아니죠. 옛날식의 그 나무로 된 목조 1층단층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바로 그 면사무소 건물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제 선친께서 이제 하루는 그 1950년 봄날 하는 날 아마 숙직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숙직을 하고 계시는데 밤 한 10시 아마 11시쯤 돼서 그 동료인 면석이 동료가 밤중에 바로 그 오록이라는 무량면 소재지가 있는 그 오록 마을에 있는 동료 한 분이 이 죽으시려고 하는 저희 이제 아버지께 저는 아버지란 말이 좀 어색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야 어릴 때부터 부르던 말이고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제 아버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 여기서 같이 좀 자면 안 되겠느냐 친구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집안에 잔칫날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잘 방이 없다. 또 너무 비좁고 그래서 혼자 자느니 나하고 둘이서 같이 자자고 하니까 아버지는 뭐 또 좋다고 그래서 자다가 말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한 10리 정도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대요. 한 10리 좀 넘겠죠. 한 10리 정도 되는 길을 아버지는 아유 당신 그럼 여기서 자라. 나는 그냥 이 자전거로 집에 가서 그냥 자라마. 당신도 혼자 자면 편하잖냐. 그분도 아주 좋다고 아유 그렇게 하라고. 그 아버지는 그때는 토해공직이 있을 때였으니까 12시 전에 이제 그 고향 마을로 아까 보셨던 그 이 동네로 이 마을 동네로 저 문수산 보이는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주무셨는데 문제는 그날 밤에 바로 보여드린 그 문수산에 있던 공비들이 6.25 직전에 굉장히 산에 말하자면 공비들이 전국 어디서나 발로하고 있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오셔가지고 공비들이 내려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공무원을 죽창으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하고 같이 자려고 했던 그 동료 한 분이 그냥 혼자 자다가 죽창에 찔려갖고 그야말로 소리도 한 번 못 지르고 그냥
참사를 당하신 겁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 때 1971년 대형가 호텔에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살아남으로써 제 인생이 얼마나 그때 죽었을 확률이 그렇게 많은데도 살아남아서 제가 정말 오늘날 이렇게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로 78세가 됐지만 사실 나이도 만으로 76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걱정은 제가 하루를 살았지만은 그날 밤에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그냥 주무셨더라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6.25 나오고도 한 2, 3년 됐을 때인가 이 무렵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한 30리 고향에서 걸어가는 무렴에서 가까운 영주 부석면에 있는 부석사에 소풍을 갔던 장면인데 아마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 해도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다녔을지도 모르죠. 여기 보이는 맨 끝에 있는 어린 아이가 저입니다. 맨카에. 그러나 초등학교는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훗날 제가 이렇게 지난번 제 가족을 사진을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보였는데 제가 대형가게에서 죽었더라면은 물론 이런 제 큰아들, 작은아들 혹은 제 와이프, 아내라 그다음 딸 둘 이런 이 세상에 당연히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초중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 또한 그 관계가 다 단절되고 또 그런 만남은 또 없었겠죠. 예. 근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의 우연한 선택들이 사실은 전 생애 전부를 차지합니다. 먼 외국 땅에 있는 그리운 사람도 있다면 그런 얘기도 뭐 그런 사연도 다 없어졌겠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6.25또 전쟁도 나기 전에 제가 중학교를 갈 수 있었겠는지 고등학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하던 그 모든 만에 지나간 역사는 다 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제가 살았을 거는 뭐 너무도 확실하죠. 아마 뭐 공무원이셔서 당시로서는 비교적 전쟁 중에도 봉급이 나왔다고 하니까 잘 살았었는 편이지만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면은 뭐 농토도 별 없는 상황에서 아마 중학교도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물론 그때 사무소에서 숙직을 하시다가 비명 행사하신 분은 저는 뭐 물론 뵌 적도 없고 그 훗날 부모님한테 들었지만은 이 기회에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각에서 살아남은 것만큼이나 그 훨씬 오래전에 1950년 봄날쯤 되는 그 옛날 제가 우리 나이로 5살 때든 6.25가 나던 했지만 사실상 만으로는 한 3살 남짓 했을 무렵입니다. 그런 그 예기치 않는 공비들의 만행이 제 아버지, 제 가족 전체의 삶을 다 흔들었을 것이고 그것은 제 혼자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문제뿐 아니라
제가 사귄 많은 사람들, 뭐 학교 친구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고향 마을에 있고 그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과의 사연은 전혀 없었겠죠. 갑자기 지난번 그 유튜브와 더불어 오늘 저희 아버지 제삿날에 즈음해서 이런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니까 음력으로 섣달 수모하루. 그러니까 사실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 풍습에 따라 제사가 드는 날, 즉 어젯밤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멀리 있던 우리 큰아들이 오고 또 작은 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면서 특히 또 저 창원에서 올 수도 없고 또 큰 며느리도 어떻게 못 오고 그래서 마치 그래도 제사를 꼬박꼬박 참석하는 맏아들이 있어서 멀리 음성에서 올라와서 잔을 치고 그러니까 부복을 하고 그리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교회를 나가지만은 저래도 잠깐 얘기 했는가 몰라도 경상북도 반천으로 유명한 법전 그 버저이라고 그러죠. 그 강신의 집안에 양반의 딸이라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어서 늘 교회 다니면서도 제 와이프는 제사만 하고 같이 지냅니다. 다행히. 그때 저는 여기 이렇게 현고 처사 제 아버지는 큰 벼슬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처사라고 씁니다. 이런 처사 부군신이 그리고 이제 제 어머니는 현비유인 하만조씨십니다. 청송안덕 하만조씨의 딸이니까 또 이랬는데 이 지방을 쓴다는 것은 제 아버지는 원체 면석이어서라기보다 원체 글씨가 아주 달필했습니다. 아마 그 면 전체에 소문날 만큼 달필이셨고 또 제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붓글씨를 저한테 가르쳤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글씨는 정말 뛰어난 아름다운 글씨였다면 저는 이게 서투기 짧게 없는 지금 써도 이렇게 이 형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기저서 때나 더운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라도 그래도 늘 이렇게 이 붓글씨로 지방을 쓰는 것만 해도 하나의 이 집안의 전통을 이어나가서 우리 큰아들로한테도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태가 아닌 그런 면면이 이어지는 어떤 이 관습의 그것도 중요한 전통의 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48 우리 나이로 만 49세에 1970년에 돌아가신 것을 좀 서러워하면서 그러나 그 얘기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들하고 시골에 가니까 영주에 내려가니까 그때 집이 영주에 영주에 세무서가 봉화에서 영주로 옮겨온 다음이어서 영주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큰 병원도 아니고 그냥 사랑방에 뒤에 병풍 뒤에 이제 제 아버지 시신을 두고 제가 상주 노릇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밤중에 손님들도 없고 혼자 앉아서 제가 그때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가족 사이의 어떤 이 발전의 프로세스를 본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제가 대학도 졸업하기 한 일주일 전이다. 졸업하기도 전에 물론 직장에는 한 달에 10,000원 받는 원래 임시직 비슷하게 졸업 직전이라 나가고 있었지만은 너무도 이제 어려운 환경이죠. 그때 제가 쓴 다이어리에 가족사의 발전으로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지만 그러나 이 외동아들인 제가 오히려 바톤을 너무 일찍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지금은 슬프지만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 오히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도록 제가 평생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심을 다이어리에 분명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색이 이런 누군가는 했겠죠. 이런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이렇게 제가 설계를 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기 바로 이제 몇 달쯤 전이 되겠습니다. 무렵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미호천 지구 농촌주택 농촌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실 때 대학교 4학년인 제가 전경배 교수님이셨습니다. 미호천 지구 농촌 개발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실 때 제가 그 투시도를 그려드렸어요. 새로운 말이죠 농촌 풍경을 그리는 건데 그 투시도를 그렸더니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아버지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맨날 대학 4학년 때 그린 제 농촌 풍경이죠. 그걸 주변에 넣고 다니시면서 친구한테 맨날 자랑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건축과 이제 곧 졸업하는데 벌써 이런 걸 갖다 그려가지고 돈도 벌었단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셨대요. 그러나 그 몇 달 후에 이제 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건물을 월드컵이다 국제 건축상도 받고 또 영국 왕실에 가서 에딘버러 뭐랄까 주크 에딘버러 펠로십도 받고 버킹엄 궁에 초청도 받고 갔다고 하는 걸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계셨다면은 우리 아버지 표현대로 뒷꼭지가 깨졌을 거예요. 왜 뒷꼭지가 깨지냐? 옛날에 우리 여동생들 시집 보낼 때 나는 뒷꼭지가 깨진다 말하자면 이제 함부로 안 한다. 이제 자랑 삼아 말하자면 힘을 준다 이런 뜻이었는데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다 가정이고 어떤 역사는 뭐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점철되어서 하나의 인생에 혹은 굉장히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용기와 활력을 주는 말하자면 이 시작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스스로 경험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제삿날에 말하자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뻔했던 그것을 그동안 제 자신이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처럼 대형가 호텔에서 뜻하지 않게 살아남았던 이런 것을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유튜브 방송을 오래 못했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